지금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에이스로 불리던 한 여성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수천억의 예산이 투자된 최정예 조종사로 양성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라진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필 왜 한국일까요? 그녀는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볼코바입니다. 올해 38살이고 러시아 공군 출신입니다. 제 인생은 어릴 적부터 하늘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러시아 공군에서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였고 전쟁 중 민간 마을을 구하다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서도 사람을 지켰단다. 그 말은 제게 언제나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비행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하늘을 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조종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제게 용기였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훈련 비행 중 제 눈앞에서 동료 전투기가 폭발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불타는 기체 속에서 제 친구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아버지의 추락 장면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행이 두려워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질 때마다 아버지와 친구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공군을 떠나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비행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비행은 철저히 임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계처럼 대했고 저 역시 기계처럼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국의 기체 점검을 위해 7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 전혀 달랐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제 인생이 뒤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비팀장 정윤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39살의 한국 남자로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윤호는 저를 보자마자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정비사와 조종사가 이렇게 대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순간부터 제가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호는 저를 정비소로 안내했습니다. 정비소 내부는 러시아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계적인 소음이 아닌 정비사들 간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비사와 조종사가 자주 소통해요. 기체 상태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컨디션도 중요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비사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우선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했고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 대신 활기가 넘쳤습니다. 윤호는 저를 정비실로 안내하며 여긴 우리 팀원들의 휴식 공간이에요. 조종사도 자유롭게 와서 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엔 따뜻한 믹스커피와 간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비행 후엔 늘 냉랭한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던 저였기에 이곳의 분위기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윤호는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비행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도 잘 챙겨야 하죠. 그게 진짜 안전 비행이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작은 순간들에서부터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가진 강점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저를 한국의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상점과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윤호는 저를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메뉴판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는 김치찌개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를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며 웃음을 건넸습니다. 외국 손님이시네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세요.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제게 이상하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으니까요. 윤호는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많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러시아에선 보통 각자 식사를 하고 대화도 많이 하지 않아요.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밥 한 끼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예요.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을 땐 밥 위에 고기를 올려드리면 좋아하셨죠. 그 순간 제 눈앞에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공군 식당에서 서둘러 먹던 차가운 국과 빵. 그때 저는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의 식사는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뜨거운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온기가 가득했고 윤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밥을 함께 먹어야 해요. 밥을 나누는 건 곧 마음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수정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음식 한 그릇에도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작은 친절이 모여 만들어진 나라.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강력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소박한 아파트였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윤호의 딸 15살의 수빈이는 무용 연습을 하다가 저를 보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기장님, 어제 보신 제 춤 어땠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전통 무용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지만 수빈이 춘 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유연했고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전, 잡채, 불고기,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밥 한 공기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함께 식사하는 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방법이에요. 수빈이는 저에게 직접 쌈을 싸서 내밀었습니다. 상추 위에 고기와 밥,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올려놓은 쌈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경험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음식을 손수 준비해준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쌈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짭짤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음식 한 입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졌을까요? 윤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밥을 잘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엄마 생각을 하면서 춤을 춰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식사. 차갑고 건조한 군 식당에서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앞둔 아버지는 그날도 하늘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수빈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기장님, 아버지랑 춤을 춘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와 춤을 춘 기억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한국의 작은 식탁에서 저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춤은 어쩌면 제게 아버지와 춤추는 순간을 상상하게 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빈은 다시 제게 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쌈을 싸주는 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작은 식탁이 아버지와 나의 마지막 식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윤호는 저를 공군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박물관은 한국 공군의 역사를 기리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엔 저와 아버지의 인연을 잇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퇴역 대령 박민수였습니다. 민수 대령은 과거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전우였고 아버지가 마지막 비행에서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대령은 저를 보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사람이야. 마지막 비행에서도 그랬지. 그는 적의 포화 속에서도 민간인 구출을 우선시했어. 그게 그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이유였지. 민수 대령은
제게 아버지의 비행복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 비행복엔 아직도 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하늘은 높이 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곳이야.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동안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외면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추락한 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최후의 비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대령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내 아버지는 영웅으로 불려.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그의 정신은 이 땅에 남아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결코 잊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단순히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가슴에 새기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하늘을 나는 이유를 찾아야겠구나.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아버지의 비행 일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지 속에 적힌 마지막 문장,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하늘을 나는 이유다. 그 문장은 마치 아버지의 유언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비행에서 목숨을 걸고 민간인을 구하려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하늘을 날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텔 앞 작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대형 LED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나가보니 그곳에서는 한국 공군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퇴역 조종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우리 군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 한국 공군이 가진 이 철학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대령이 과거 훈련 중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죠. 비행기 안엔 연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실려 있거든요. 그걸 잊지 않는다면 비행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를 영웅이라 불렀고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이곳 한국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일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그 비행기들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순히 기체를 날리는 조종사였지만 아버지는 사람을 날리는 조종사였다는 것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단순히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비행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이륙 준비를 마친 항공기들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탔던 전투기의 엔진 소리처럼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러시아 항공사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즉각 복귀, 모스크바 본사로 귀환하라.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차가운 러시아의 하늘로? 아직도 나는 그 하늘이 두렵고 아버지의 비행이 떠오르면 온몸이 얼어붙는데 그때 윤호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윤호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은 기장님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늘을 나는 이유가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다르다고요? 저는 윤호를 쳐다봤습니다. 윤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천천히 이륙하는 중이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인생이 담겨 있죠.
한국에선 비행이란 단순히 기계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날리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하늘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두려웠던 하늘이 한국에서 들려온 윤호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지켜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저를 데리고 한국 전통 사찰에 갔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대웅전 앞에 앉아 있던 스님은 윤호와 인사를 나누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저를 대나무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비행기 엔진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비행 순간을 끄집어내듯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는 대나무 숲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나무를 불굴의 상징으로 여겨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이 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러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제 머릿속에 박혀서 나는 더 이상 날 수 없어요. 윤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나무 한 그루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더 크게 흔들리죠. 하지만 그 흔들림이 곧 강인함이 돼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대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졌던 저 자신이 그 대나무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대나무들이 바람에 맞춰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아.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날 수 있어.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대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저를 인천공항 시뮬레이터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예비조종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훈련생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고 그들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저를 시뮬레이터 앞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교관이 되어주세요. 이 학생들에게 당신이 배운 걸 전해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조종석에 앉는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비행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전투기, 추락하는 기체,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 머릿속은 그 장면들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장님, 괜찮아요? 윤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상하늘. 그곳엔 두려움과 아버지의 마지막 비행이 겹쳐 보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자 제 가슴은 더욱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훈련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두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하늘을 떠난 아버지, 그리고 두려움에 짓눌려 비행을 포기한 나.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곧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하늘에서 무엇을 위해 나는가입니다. 학생들은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한국 훈련생들의 얼굴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행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닌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조종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나는 조종사예요. 그 말이 제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비행의 의미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날아올랐던 하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아버지의 비행 일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일지엔 아버지의 마지막 비행 경로와 그날의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간인 보호 임무 중.
적의 대공포, 공격, 엔진 화재, 추락 직전까지 민간인 대피 경로 확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구하려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불타는 전투기, 엔진이 폭발하는 소리, 아버지의 외침.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느꼈을 공포가 제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윤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호텔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윤호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잠깐 나 좀 따라와요. 윤호는 저를 데리고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수천 개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하늘을 봐요. 저 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집이고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서 비행이란 저 빛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도 그걸 지키기 위해 하늘을 난 거고요. 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하늘. 그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늘은 전쟁터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저는 아버지와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아요. 하늘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자리니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잊고 있던 그 사실을 아버지는 당신에게 남기고 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비행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저를 공군 훈련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공군 퇴역 조종사들이 훈련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서 윤호는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강사예요. 하늘을 나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젊은 훈련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제 옛 모습처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떠오르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추락하는 전투기, 불타는 기체, 아버지의 비명.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긴 한국이야. 아버지가 아닌 내가 하늘을 나는 거야.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공군 출신입니다. 하늘에서 동료를 잃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은 제게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짓눌린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그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두려움이 곧 용기라고 배웠어요.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 말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윤호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잘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하늘을 나는 이유다. 그 말이 제 가슴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용기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섰습니다. 저 앞에는 한국 공군 소속의 전투기가 서 있었습니다. 윤호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늘로 오를 차례예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지난날 아버지가 이 활주로를 지나 날아올랐던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윤호는 제 어깨를 힘주어 붙잡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두려워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위해 당신도 하늘을 나는 거니까요. 저는 천천히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앉는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비행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기체, 엔진 고장, 추락하는 전투기.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두 손이 떨렸지만
저는 조종간을 꽉 쥐었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굉음이 들리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윤호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습니다. 마리아, 하늘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키는 공간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하늘을 나는 이유다.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며 기체는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비행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한국의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한반도의 지형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 푸른 산맥이 펼쳐진 강원도, 드넓은 바다가 끝없이 이어진 제주도. 한국의 하늘은 그 자체로 강렬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하늘을 보세요. 저 아래엔 한국이 있어요. 사람들, 가족들, 아이들, 그들이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정신, 서로를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이 하늘 아래 모든 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단순히 높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날아오르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비행의 진정한 의미는 두려움을 딛고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날아오르는 용기였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이제 한국의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은 당신이 지키는 사람들의 하늘이기도 하죠. 그 순간 저는 두려움 대신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하늘, 그리고 지금 제가 날고 있는 이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키는 한국의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과 꿈이 실려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한국의 대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이어주는 땅, 그리고 그 위를 날고 있는 나 역시 그 약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하늘, 그 하늘을 나는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날아오르는 나라. 여러분은 지금 하늘을 나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단순히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주기 위해 나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그 하늘을 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에는 언제나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그 하늘을 납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진정한 비행의 의미를 안고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